90대 어머니와 60대 미혼 두 아들은 이 남양주 아파트에서 조용히 살아왔습니다. 어머니와 두 아들 가운데 한 명만 가끔 눈에 띄었습니다. 어머니는요, 벤치에서 심심하면 나와서 계셨거든. 그 아저씨가 시작하죠. 술 중독, 알코올 중독. 어제 오후 4시쯤 경기 남양주 북부경찰서에 다급한 신고가 접수되기 전까지 주민들은 가족을 잘 몰랐습니다. 출근하고 이제 오니까 경찰차하고 병원차하고 막 이렇게 와 있더라고. 신고자인 아들은 들어와 보니 어머니와 동생이 숨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숨진 걸 동생에게 알리기 위해 방문을 열었더니 동생도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신고자는 지난 12년 동안 어머니와 동생을 부양해왔습니다. 90대 어머니는 거동이 어려웠고 최근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지난 열흘 동안 식사를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고자는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가려 했지만 완강히 거부해 누워서 지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당뇨를 앓아온 동생은 알코올 중독으로 방 안에 틀어박혀 생활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후 경직 정도를 봤을 때 숨진 지 며칠이 지난 걸로 추정됩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부패가 심하지 않아 알아채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타살 등 범죄의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국과수에 두 모자의 부검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골목에 소방차가 도착하고 구급대원이 집에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사람은 안 보이고 개 짖는 소리만 들린다는 신고가 있었습니다. 부패된 40대 여성의 시신, 그 옆에 쓰러진 20개월 남자아이가 발견됐습니다. 1차 부검 결과 사인은 동맥경화로 여러 지병을 앓은 걸로 보입니다. 아이는 오래 굶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는 두 모자의 상황을 잘 몰랐습니다. 어린이집을 보낸다거나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은 나오는 거를 몇 번 봤는데도 얘가 있는지는 몰랐어요. 병원에서 회복 중인 아이, 출생 신고가 안 된 이른바 그림자 아동이었습니다. 출산 기록마저 없어 지난 7월 미등록 아동 전수조사 때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도움의 손길을 건넬 기회가 아주 없었던 건 아닙니다. 2021년에 이어 지난 7월에도 건강보험료와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을 체납해 위기가구 명단에 올랐습니다. 이후 4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못 만났습니다. 전화번호는 확실히 통화한 것은 사실인데 통화를 했어요? 아니면 통화를 못했죠. 안 받으시게. 앞에 기다리고 어떻게 만나려고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거죠. 이 주민센터 공무원 한 명이 확인해야 할 위기 가구만 550명이라는 겁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에 아직 인력도 제도도 너무나 부족합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골목 사이로 119 구급차가 들어옵니다. 구조대원들이 빌라 안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 급히 뛰어나옵니다. 자녀들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던 70대 여성이 시신으로 발견된 겁니다. 네, 이불이 덮여 있었고요. 근데 너무 부패가 심해서 이불이 안 떨어질 정도로. 노인 시신과 함께 지낸 사람은 40대 딸이었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이 집에서 단둘이 살았습니다. 엄마하고 사이도 좋게 잘 시장도 갔다 오시고 할머니는 내년 전 못 봤어요. 어느 순간부터 혼자 다니던 딸은 형제자매들에게 어머니의 사망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1월 주민등록 사실조사 때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확인 전화에 어머니의 사망을 언급했지만 담당 공무원은 무심히 지나쳤습니다. 딸이 엄마 죽었단 말을 이제 했다고 그래요. 그럼 사망 증거하시라고 안내는 했거든요. 하지만 사망 신고 여부를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달까지 숨진 어머니 몫의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 60여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경찰은 집에서 2020년 8월 엄마가 숨졌다고 쓴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시신은 부검 의뢰하고 딸은 시체 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JTBC 최승훈입니다.